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해서 2025년 대구 경북의 5대 인권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 남용이 핵심 화두로 꼽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의 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건물 3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실외기 위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가 추락사한 겁니다.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단 2주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준입국 단속 방식이라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 단속 대상으로만 취급해온 정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경찰이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했던 대구 퀴어 축제와 함께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로 올해 대구 경북의 5대 인권 뉴스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어 폭염 속에 78명에 이르는 노동산업재해도 주요 인권 뉴스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만에 농성을 해제한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뉴스와 5년째 멈춰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도 5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5대 인권 뉴스는 인권운동연대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대구 경북민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직위는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히 핵심 화두로 자리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된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OECD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의 영역에서는 국가 권력이 여전히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하위 범주로 부차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시대적 인식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조직위는 한편 대구시의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와 달성군,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 대회 예산 미편성, 그리고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등 12개 사안을 인권 증진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매년 개최해오던 몇몇 축제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축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속내는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달서구의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달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주민 주도의 제법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 내년에는 이 행사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달서구가 2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던 이 행사 예산 6천여만 원을 본 예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어차피 내년은 선거잖아요, 상반기는. 그래서 상반기는 선거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거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하반기로 이게 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축제뿐만 아니라 내년에 12회째를 맞이하는 달서 북소리 한마당 개최를 위한 예산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이 예산 역시 달서구 스스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독서리도 이제 3월과 9월 원래 독서의 날, 책의 날 양쪽에 다 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60일 전 하고 그게 있으니까 축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내년 선거 시기가 겹쳐지니. 달서구는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이 축제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달서구의 재정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달서구의 통합재정지수는 2020년 138억 6천만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폭이 247억 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자체 세원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43%에서 지난해 14.5%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재정 자립도는 22.61%에서 18.29%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고음은 벌써부터 감지됐습니다. 2018년 결산 예산을 보면 전체 7,035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4,223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1조 1,957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8,699억 원입니다. 8년 동안 사회복지비가 105% 증가하는 동안 나머지 예산은 16%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검토해 봐도 재정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만 각인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토목사업 위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당장 송현 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비 30억 원과 보훈회관 건립비 30억 원이 없어 이번 달 추경을 통해 지방채 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당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0억 원을 빌려온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달서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로는 가장 먼저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이나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혈안이 되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원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초래가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달서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에코 전망대 건립과 별빛 천체 과학관 건립이라는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예산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 고령화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달서구의 재정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이 올해 두 번째 기획 전시 탁본으로 만나는 팔공산 역사 문화를 열고 있는데요. 비석과 현판에 새겨진 팔공산의 역사를 탁본으로 찍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공산, 중학, 부학 등으로 불리며 영남의 명산으로 자리해온 팔공산. 자연 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사상, 유적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2023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는 우리 조상들이 새겨놓은 수많은 금속물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 특별기획전 탁본으로 만나는 팔공산 역사문화유산 탁본을 통해 팔공산과 우리의 역사, 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는데 팔공산이 주는 가치, 또 그 의미, 또 역사 흐름을 이 탁본을 통해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 이 팔공산이 주는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 깊이를 아마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은 전일주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회 오랜 기간 작업해온 탁본 실물과 사진들입니다. 북구 영경동 팔공산 자락에 있었던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의 태시를 비롯해 고려 충신, 신순겸 충렬비 등 다양한 역사 자료도 선보입니다. 부인사의 초조 대장경이 몽골 침입으로 없어졌다든지 또는 이러한 자연 불악에서의 어떤 홍수나 또는 전쟁으로 완전히 마을이 멸실되다시피 한 그런 폐허 속에서도 이 바위 글씨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 선조들의 어떤 추구하는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성보 박물관들의 그 보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어떤 표석이라든지 비석들이 좀 더 정리되었으면 하는 데서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송판 4개를 이어붙인 불광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중 가장 큰 글씨인데 이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수많은 파지를 벌인 끝에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밖에 은혜사 대웅전 현판 등 추사의 글씨가 새겨진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로 유명한 긍석 김진만이 쓴 동화사 사적비와 박예사 사적비 등을 통해 팔공산이 단순한 명산을 넘어 역사와 삶이 겹겹이 쌓인 문화 공간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팔공산 연구 현황도 살필 수 있도록 팔공산 관련 주요 학술도서 10여 권도 함께 전시하는 이번 기획전은 내년 4월 2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때문에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과 함께 걸어서 인솔하는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임세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워킹 스쿨버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직접 인솔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얻어 현재는 전국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워킹스쿨버스 추진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워킹 스쿨버스는 단순한 도보 집단 통행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지도사가 동행해 아이들을 인솔하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입니다. 등하교 시 교통사고와 유괴 유인 등 아동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안산에서도 지난 9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워킹 스쿨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통학로 실태 조사와 운영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시스템을 어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지만 생계와 생업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참 서러워집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등하굣길이 안전한 길이 되게 해주세요. 안산시 워킹 스쿨버스 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10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서명부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안산시는 워킹 스쿨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23일에는 위원회와 시장 간의 면담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자격은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대구 시민이며 소송 참가비는 없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으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참여연대 회원인 변호사 2명이 맡으며 신청은 대구 참여연대 구글 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월광 수변공원 인근에 월광 4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월광 4주차장은 주변 수밭골 마을과 청룡산과의 조화를 위해 잔디블록 주차구획과 낮은 담장을 설치해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총 55면 규모로 달서구가 월광 수변공원 주변에 계획한 마지막 주차장입니다. 달서구는 2009년 255면 규모의 1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에 2주차장과 3주차장을, 2023년에 5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제7회 대구경북 이업종 융합대전이 대구경북 지역 5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동영 어페럴, 성진산업, 인터내셔널 이음, DPIN 등 대구 경제 발전에 기여한 4개 기업이 대구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제23대 회장으로 우양신소재 윤주영 회장이 선임됐고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디지스트 뇌과학과 엄지원 교수팀이 AI와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은 염증 억제 효과가 기존 치료제 대비 최대 53%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류머티즘, 통풍,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은 언제나 설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연말엔 너무 보고 싶은 공연들이 많아서 한 달 내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 속에선 연말 꼭 봐야 하는 공연들을 장르별로 쏙 뽑아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재즈입니다. 연말엔 특히 재즈가 잘 어울리죠. 조금 느슨하고 편안한 리듬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열리는 클래식 오아시스 인터미션 공연은요. 무대가 아니라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주말 오전 11시 객석과 무대에 구분이 없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음악으로 그려낼 텐데요. 공간이 열려 있어서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음악도 짧은 재즈 스탠더드를 편하게 들려주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출연진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즈 연주자들이 중심이어서 오랫동안 맞춰온 즉흥 연주 호흡이 좋고 역시 또 재즈는 관객 반응에 따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매력이죠. 두 번째는 클래식이지만 조금 색다른 무대입니다. 필하모닉스.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팀이죠.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직접 꾸린 앙상블인데요. 클래식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상에 오른 이 음악가들이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집시 음악, 팝 요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12월 16일 화요일 여러분께 새로운 세계를 들려줄 겁니다. 이 팀은 전통 클래식 곡도 새롭게 편곡해서 크로스오버로 만드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모차르트나 브람스,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다가도 갑자기 재즈 즉흥 연주가 섞이고 유머러스하게 한번 비틀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클래식, 필하모닉스와 함께하면 지루하고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일상이 새로워지는 즐거운 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빈필, 베를린 필의 단원, 이 출연진만으로도 연주 실력은 보장된 최고의 공연일 겁니다. 연말에는 또 고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불멸의 명작을 다시 보고 싶기도 하죠. 시대를 넘는 가치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이맘때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구 시립극단이 올해 정기 공연으로 선택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입니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무게가 있고 이야기가 참 현실과 깊게 엮여 있는 작품입니다. 왕좌를 탐하는 권력과 욕망, 선택과 몰락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야 하는 밀도가 높고 배우들의 감정 연기도 다른 연극보다 또렷이 살아나는 작품입니다. 사실 원작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도 해서 좀 길이가 길었는데 이번 공연은 100분으로 관객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대신 80홀 무대를 더 가득 채워서 빈 공간이나 빈 서사가 없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의 과정, 욕망이 광기로 치닫고 결국 사라지는 순간, 이 강렬한 연극으로 연말 채워오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말 스트레스를 가장 시원하게 풀어내는 방법 바로 락이죠. 12월 20일과 21일 라이브홀 라광에서 열리는 레드 크리스마스 락 페스티벌인데요. 하드록, 모던록, 인디록까지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는 연말 공연입니다. 무대와 관객 사이 거리가 짧아서 락 사운드가 바로 몸으로 들어오는 곳이고 연말 분위기 덕분에 팀들이 평소보다 강한 셀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실력파 밴드들이 중심이어서 공연 퀄리티가 높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연말 속 시원하게 락 스피릿으로 그동안 고민 걱정 다 털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연말 공연들은 특히 매진이 빨리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소개한 공연들은 또 보장돼 있는 좋은 공연들이어서 예매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또 공연은 보러 가는 당일도 기분 좋지만 티켓 끊어놓고 기다리는 시간, 보러 가는 그 길이 또 묘미거든요. 내가 선택한 공연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12월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속속이 함께할게요. 중구청은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 5개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특히 연말원시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풍선형 간판 등 무분별한 5개 광고물을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구 서구 평해일동의 평리들 마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을로 변신한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식물 상자에 크리스마스 나무를 심고 태양광 전구를 활용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의 겨울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연출됐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취약 계층에 속하는 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함으로 촬영이 완료된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을 기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청이 만 12세 이하의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축구단은 파원초등학교의 학생들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축구단의 발전과 지역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과 감독, 코치를 비롯한 지도진은 향후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